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사회 환경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면서 최근 공유 경제, 플랫폼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 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청운대학교에서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충남 공유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운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김재호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교수님, 최근에 공유경제나 이 플랫폼 경제라는 말을 많이 좀 접할 수 있는데요. 개념부터 짚어보면 어떨까요? 네. 최근 공유 경제나 플랫폼 경제라는 말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공유 경제나 플랫폼 경제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수 있고요. 또 택시를 호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주변을 보면은 공유 자전거나 또는 뭐 킥보드 등을 이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플랫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기차역을 의미합니다. 네. 기차역에는 뭐 사람도 모이고 또 뭐 기차도 모이고 이런 정보가 모이고 이제 활용되는 것인데요. 이 플랫폼 경제나 공유 경제는 그 운영 원리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플랫폼 경제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네. 공유 경제는 플랫폼 경제와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 네. 방법은 똑같은데 취지는 조금 이제 다른데요. 공유 경제 이제 개념은 과잉 소비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 네. 그리고 소비의 합리화, 네. 그리고 소득의 차이에 의한 어떤 경험의 차이 등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맥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것과도 이제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카 쉐어링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이제 보스턴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보스턴 같은 경우는 대학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난한 대학생들이 그 이동의 제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라는 어떤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서 발생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반적인 과거의 소비나 소유를 넘어서 뭔가 협력적인 소비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제 공유의 개념이 좀 커진 건데, 근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뭐 배경이나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공유 경제나 이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된 이유로는 첫 번째는 이제 인터넷의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네.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죠. 이게 네. 굉장히 편리해진 탓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일자리의 부족과 소득의 감소 현상입니다. 그래서 네. 뭐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도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런 플랫폼 경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합리적 소비를 하고자 하는 어떤 시민의식이 높아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예전에는 이제 소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소비보다는 이제 공유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이제 그런 저변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럼 지금 일단 먼저 앞서서 일자리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네. 사실 뭐 늘 그렇지만 요즘에도 우리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뭐 공유 경제나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좀 넓혀갈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플랫폼 경제나 그 공유 경제는 우리가 하나의 생태계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의 삶의 일상 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생태계가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일상 생태계에서는 잡기 어려운 기회를 네. 이런 어떤 그 플랫폼 생태계에서는 잡을 수 있고요.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공간과 시간의 제한이 이제 없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새로운 생태계가 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네. 뭐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플랫폼 경제가 나타났죠. 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이제 음.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인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되었고요. 네. 또 카쉐어링 같은 경우도 차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최근에 이런 플랫폼 경제를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는 이제 창업가들이 국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들은 이 디지털에 능한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어떤 창업과 일자리에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식의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좀 사실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뒷받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실제로 뭐 지금 청운대학교에서도 산학협력단이나 창업보육센터 등을 좀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지역 대학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대학은 이제 연구와 이제 산학 협력을 이제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대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지역에 공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지역의 문제 해결에 대학이 가진 어떤 역량을 제공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충남의 이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남대학교, 청운대학교는 네. 충청남도하고 이제 손을 잡고 네. 도민들에게 플랫폼 경제나 뭐 공유 경제라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알리고 또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네. 지원하는 역할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번 교육의 목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창업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다만 이제 창업이 스타트업에 그치면 안 되고 이제 성장을 해서 더 큰 기업으로 발전해야 되거든요. 네. 이걸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하는데, 자, 창업에서 이제 스케일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뭐 대학에서는 초기 단계의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요. 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보육센터에서 이제 35개의 기업을 뭐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게 뭐 운영 성과라 하면 그게 운영 성과일 수도 있겠네요. 35개 기업들을 지금 네네. 육성하고 있는 건데 뭐 좀 특별히 좀 유의미한 성과를 나타냈던 사례들을 조금 더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청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보육센터도 있고요. 충남 창업지원교육센터를 같이 운영해서 다수의 창업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이제 벤처기업가와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했고요. 네. 또 뭐 구체적인 수치를 들자면 우리 보육센터는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뭐 전체 기업이 한 30억 정도의 이제 매출 효과가 있었고요. 또 네네. 120명 정도의 이제 고용 효과를 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12월까지 공유경제 아카데미도 진행이 될 거라고 들었는데요. 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또 다른 좀 큰 이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자,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일반 프로그램 하고요. 동시에 공유 경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제 전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뭐 충남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코로나 등의 이유로 규정에 맞게 인원들은 이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충남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관심 갖고 뭐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있을까요? 주변을 보면은 이제 공유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신감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창업에 대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이 지원을 해주시면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어떤 준비를 이제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이 뭐 창업가 또는 교육가 또 컨설턴트 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네. 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런 전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새로운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요, 이런 이제 어떤 분야든지 간에 장기적으로 가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교육을 하고 창업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돼야 할 텐데 어떤 지원 대책들이 마련이 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도 이제 생로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업도 이제 생로병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창업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의 미래는 사실 조금 뭐 일자리 측면에서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를 위해서는 그 스타트업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 기업을 이제 스케일업 기업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네. 일자리가 사실은 많이 창출되거든요. 네. 창업보다는 창업에서 넘어서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창업 기업 하나하나를 소중히 발굴하고 이제 육성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어떤 성장 단계별로 이제 맞춤형 뭐 지원책이 필요한데요. 뭐 그 창업 인력 양성이라든가 네. 또 창업 금융의 활성화, 네. 또 판로 지원책의 어떤 지원, 또 M&A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한 몇 가지 짚어주셨어요. 뭐 인력 양성에서부터 뭐 금융 지원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좀 실현될 수 있는 대책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실에서 좀 이렇게 맞게 좀 빨리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도나 지원 대책들? 그 충남은 이제 그 대학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 지역의 발전에 그 대학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충남이 육성한 인재가 이제 지역에서 정착하고 지역에서 공헌하는 네.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전공을 기반해서 말씀드리면 네. 창업 생태계에 기반한 어떤 창업 클러스터가 우선적으로 구축돼야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창업 주택이라든가 요새 도시 재생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형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또 충남의 어떤 특성에 맞는 지역별 이제 특화 사업 지원 뭐 네.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에 지금 대학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청년층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더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머무르고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지원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확대될 수 있는 좀 대책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공유 경제나 이제 플랫폼 경제가 중요한 건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유 경제나 플랫폼 경제는 지역과 어떤 공간을 넘어서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에는 대도시 중심의 어떤 그 창업, 또 대도시 중심의 어떤 일자리였다면 진정으로 이제 공유 경제와 플랫폼 경제는 충남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네. 비즈니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좋은 어떤 경제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사업 플러스 공유 경제가 이제 가미된다면 충남의 경제도 한층 더 이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해서 그 많은 분들이 이런 공유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도전을 해주시면 네. 어떤 충남 경제의 시너지 효과는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충남 경제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서 청년층의 유입도 확대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기존에 뭐 대도시 중심으로 뭐 창업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충남만이 가진 매력도 있을까요? 강점. 충남만이 가진 뭐 창업의 강점? 뭐 그런 환경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좀 활용하면 좋을지. 충남 아까 마치 이제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인재가 양성되고 있는 게 첫 번째 네. 장점이고요. 또 충남은 이게 도농 또는 공업과 뭐 농업 또 산과 바다 이런 것들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네. 컨텐츠의 어떤 양과 질이 이제
그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충남 공유 경제, 그래서 산업을 넘어서 관광 또 문화 이런 콘텐츠도 이제 공유 경제와 플랫폼의 영역이거든요. 그런 쪽은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한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농복합적인 그런 이제 지역 환경도 있고, 뭐 관광 분야도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맞습니다. 뭐 혹시 좀 잘 좀 그렇게 이제 진행된 예가 있을까요? 사례나. 그 저희가 뭐 그 이 교육을 통해서 뭐 성공 사례를 이제 네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그 창업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못하는 이유가 사실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뭐 그 위험에 대한 어떤 감수, 그렇죠.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교육은 어떤 도움이 되냐면 그 실패를 그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그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위험을 감수하지만 이제 계산된 위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패를 그 성공을 하기보다는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네. 그런 그래서 재도전과 어떤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두 개의 뭐 선도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네. 전체적인 충남의 어떤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이 도전하게 하고 실패의 확률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이 공유 경제나 이런 것들이 더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이제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또 한 번 더 짚어주신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기 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공유 경제나 플랫폼 경제가 또 이런 아카데미가 또 많은 도움이 된다고는 해주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창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고도의 어떤 그 준비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기업가 정신도 중요하고요, 사회적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업가는 어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이제 포착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 공유 경제나 또 플랫폼 경제 더 나가서는 뭐 이제 뭐 메타버스 같은 어떤 새로운 기회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이제 지금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냐라는 것은 그 개인의 어떤 그 미래 네. 또 지역의 미래하고도 굉장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패러다임이 충남이 중심이 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지금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이제 아카데미나 이런 지원 사업들을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개인의 이득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금 뭐 이제 뭐 경제 활성화나 이득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이 공유 경제 프로그램은 그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충청남도의 어떤 일자리에 대한 의지가 이제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높게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취지에 맞게 진정성을 가지고 그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품에 대한 공유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 공유 경제,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오늘 들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지는 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지역 특성에 잘 맞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